안녕하세요. 백세보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찾아보신 암 전문의가 알려주는 암 환자 식이요법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저희 백세보장 채널에도 이 음식이 좋으냐, 저것은 피해야 하느냐 같은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해진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3가지 건강 정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암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탄수화물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암세포가 특히 좋아하는 나쁜 탄수화물은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흰빵,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음식들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요. 이 인슐린과 함께 IGF-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연료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암세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밥을 굶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상 세포는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지만 암세포는 오직 탄수화물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야채와 통곡물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현미, 통보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야채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최고의 영양소 창고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고 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채에 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일꾼 역할을 합니다. 식사하실 때 샐러드나 삶은 브로콜리, 나물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C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이 비타민C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비타민C에만 의존하시는데요. 하지만 비타민C는 항암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 우리 몸에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소량의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고용량의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 죽이는 세포 사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C를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해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항암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와 병행하는 보완 대체 의학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다가 항암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와 소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장에서 부패하면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함께 약해지게 되죠. 그러니 고기보다는 생선,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해 균형 잡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암 환자 식이요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소식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이요법은 아주 극단적인 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의 조언을 받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플 때 본능적으로 음식 섭취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기 위해서라고 해요. 소식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료하는 오토파지라는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같죠.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을 넘어 잘 씹어서 천천히 먹기,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내려놓기와 같은 식습관을 통해 우리 몸의 소화 부담을 줄이고 자가 치유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백세보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든 탄수화물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채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C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와 병행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셋째,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무엇보다 소식을 통해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